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 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24일에 실시된 2회차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80번까지 노동시장론 파트입니다. 다음 중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유발되는 실업이요. 정답 3번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란 직업을 찾는 그 일시적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어요. 직업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구인정보, 구직정보를 잘 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실업입니다.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 효과와 실망 실업자 효과 혹은 실망 노동자 효과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화합니다.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높이고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낮춥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이 내용을 다 이해하려면 사실 좀 이야기가 길어서 그냥 암기하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부가 더 하고 있죠. add 하고 있죠.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실망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일단 좋은 방법입니다. 실망노동자 효과, 부가노동자 효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넣어서 가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90명이 취업 상태고 10명이 실업자 상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업률은 100분의 10이죠. 그래서 실업률은 100분의 10 해서 10%의 실업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망 노동자 효과는 이 10명의 중에 실업자 중에 한 명이 너무 취직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업자는 9명이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도 하나가 줄어서 99명이 되죠. 그래서 99명분의 9명이 됩니다. 10명이 아니고. 그래서 실업률은 약 9%가 되죠. 즉 10%였던 실업자가 9%니까 마치 실업률은 줄어서 경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낮추게 되는데 그 실업률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게 바로 실망노동자 효과예요. 부가노동자 효과는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요. 바로 일을 하겠다고 실업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었던 실업자가 바로 11명이 되는 거고요.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101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101분의 11 해서 약 11%의 실업률이 되죠. 그래서 10%였던 실업률이 11%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가노동자 효과가 발생하면 실업률의 숫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 뭔가 더해지면요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실망하면요 실업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이요. 노동 수요 곡선 자체가 임금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에 이미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절대 될 수 없는 게 바로 임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게 임금이라는 것은 이 문제의 유형 말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올려도 고용량이 조금밖에 안 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임금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을 때 가장 작은 값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정답 1번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서만 일자리를 탐색해서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아니라 일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이요. 자,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15세 이상 인구가 200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중에서 절반이 경제활동 인구, 절반이 비경제활동이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100명이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도 100명에 해당됩니다.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90명이 취업자고 10명이 실업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이 상태에서 10명 중에서 1명이 일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한 명을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업자는 10명에서 9명이 되고요. 요게 9명에서 1명이 줄었으니까 결국 경제활동 인구도 100명에서 99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 인구도 100명에서 99명으로 줄었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낮아지고요. 실업자도 10명에서 9명이 됐으니까 실업률도 결과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가장 비슷한 부분이 바로 실망 노동자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노동조합, 즉 노동자의 쟁의 수단이 아닌 거요. 직장 폐쇄는 경영인이 할 수 있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이에요. 특히 사용자, 경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직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 그리고 두 번째 대체 고용입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고요. 나머지는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파업, 시위, 불매운동, 피켓팅, 준법투쟁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산업사에서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더 임금이 높습니다. 즉 임금이 높은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임금 수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무관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효율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큰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 중에 하나고요. 유효수요, 즉 모든 임금의 합이 많다면 즉 유효수요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밀접한 관련을 주게 됩니다.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예요. 2차 노동시장이 바로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높은 임금 아니고요. 높은 안전성 아니고 높은 승진율 아닙니다. 바로 높은 이직률 정답 3번이 2차 노동시장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연공급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연공급은 말 그대로 연공 서열급이죠. 해마다 몇 %씩 계속 임금을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감소된다. 이게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월급은 오르기 때문에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속의식 굉장히 좋고요. 교육훈련 받은 게 사람이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훈련 효과가 아주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면 봉급을 더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A국의 취업자 200만 명, 실업자는 1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이런 종류의 문제를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박스 하나만 그리면 문제를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15세 이상 인구는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눌 수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취업자가 2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취업자는 200이고요. 만 명을 빼도록 할게요. 실업자는 10만 명이니까 실업자는 10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 경제활동인구는 쉽게 210만 명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비경제활동인구 100만 명이라고 주었으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는 당연히 310만 명이라는 거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경제활동 인구는 요거분의 요겁니다. 그래서 310만 분의 210 요거 해서 계산하면 67.7%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 내용은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어두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채용하고 일단 고용된 노동자라도 조합원 자격 상실하면 종업원이 될 수 없는 숍제도 가장 강력한 숍이죠. 클로즈드 숍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클로즈드 숍은 조합에 관계없이 채용도 안 돼요. 조합원이 돼야 채용이 되고요. 계속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이 되면 바로 해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라는 기업 속에 있는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횡단적 연대가 뚜렷하지 않죠. 동종 기업 혹은 동종 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업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횡단적 연대 뚜렷하지 않고요. 동종 동일 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간 시설 규모나 지불 능력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조직이 됩니다. 노동조합이 요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정통하고요. 무리한 요구로 인한 노사 분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용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동체 의식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어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용자가 여기 있는 노동자를 조합을 매수해버리면 항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정답 3번이에요. 각 직종 간 구체적 요구 조건을 공평하게 처리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이 직종 말고 다른 직종과도 반목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소득 분배 당연히 개선되고요. 지나친 저임금 경쟁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술 경쟁이나 효율성 경쟁이 생깁니다. 즉 공정 경쟁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이 상대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산업 평화의 유지가 기대가 됩니다. 실업의 해소보다는 실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 4번입니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거예요. 인적 자본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만들어낼 수 있고요. 보상적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도 옳지는 않지만 이것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 외에도 경쟁적 요인에는 효율성 임금 정책, 이거는 경쟁적 요인이고요. 비경쟁적 요인에는 노동조합 효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요. 단체 교섭, 단체 행동, 노사협의회 이건 모두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후생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투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중역이 되거나 근로자가 감사요로 활동하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선별가설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자, 대학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대학이라는 곳이 사람의 능력을 키워서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훌륭한 사람들만 요 안에 통과시켜서 선별시켜서 내보내는 곳이다. 대학은 특별히 역할을 안 한다. 선별만 한다. 라는 게 바로 선별가설의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이 예를 들어서 대학이 생산성을 높여주고 능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유명한 근로자를 식별해서 뽑기만 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빈곤 문제를 해결해서는 우리는 여태까지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선별가설에 따르면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정답 2번이에요. 좋은 사람만 뽑아놨다는 뜻이에요. 대학이 혹은 교육훈련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건 처음부터 이렇게 좁은 문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만 뽑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만 뽑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근로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에 재투자한다는 겁니다. 직무급 임금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요. 연공급이 있고요. 직능급이 있고요. 직무급이 있어요. 정기 승급에 의한 시스템 바로 연공급에 해당되고요. 기업 풍토 업무 내용 등에서 보수성이 강한 기업에 적합한 것 역시 연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로자의 능력을 직능고과에 따라서 평가한다. 바로 직능급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노동의 양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 이게 바로 직무급입니다. 바로 정답 4번입니다. 직무급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직무의 중요성, 직무의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개별 임금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양도 평가하고요. 노동의 질도 평가하는 임금 결정 방식입니다. 단체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요. 기업의 재정 능력이 좋으면 한마디로 돈이 많으면 사용자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교섭력은 당연히 높아지죠. 사용자 교섭력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폐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 기간 중 그 행위로 인해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줄 수 있다. 이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 3번이에요. 노동법 43조에 보면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 줄 수 없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대신 도급이나 하도급은 줄 수 없지만 비조합원과 같이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비조합원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그만큼 사용자의 교섭력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요. 마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자연 실업률은 바로 마찰적 실업률과 구조적 실업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은 당연히 자연 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요. 네, 그다음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그 직장을 그만둔 경우 바로 마찰적 실업이죠. 경기적 실업이 아닙니다. 경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 측정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마찰과 구조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고요. 현재 실업률에서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이번 시험에서 실망 실업자에 관련한 문제는 무려 3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내부 노동 시장의 형성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기업 내부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기업의 독특한 문화, 그 다음에 선배가 후배한테 직접 알려주는 현장에서만 알려줄 수 있는 현장 훈련, 어떤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련의 특수함, 이런 것들이 바로 내부 노동 시장을 형성하는 요인이에요. 임금은 모든 회사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 3번입니다. 오답에 해당되는 거 산업구조 변화 이거 다 공통사항이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교육수준, 임금수준, 노동 강도 모두 다 어떤 특정 기업만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죠. 기업 내 관습, 유의계적 직무 서열이나 노동 관습 같은 거, 기업의 기능의 특수성, 기업의 특수적인 숙련 기능, 직장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 혹은 현장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